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청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박사과정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생으로서 살아가는 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수 대학원생으로 그리고 한 명의 연구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린 후에 대학원생이 논문 및 프로젝트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대학원생으로서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 나갔는가, 그리고 대학원생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활동들이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으로 석사 졸업 후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는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인 양력을 말씀드리면 총장 추천 학생 명단 자기에 포함되어 있고 대학원생 우수 인재상을 수상하였으며 KCI급 학술 논문 1저자를 게재하였고 현재 에듀테크 유경이라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로 있으며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원 연구원의 연구원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삼성전자 교육효과 컨설팅 강사로서 프로젝트도 진행했으며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연구원부로 일을 하였습니다. 제 주요 연구 분야 및 프로젝트 경력 분야는 AI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이나 학습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 메타버스 공간 개발, AI 및 메타버스 관련 강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 관련 부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력을 가진 제가 대학원에 왜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 대학원에 오게 된 것은 나는 무엇을 잘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을 때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학창 시절에 입시 위주의 공부 방법이 맞지 않아서 다양한 공부 방법을 연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비싼 과외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보았을 때 빅데이터와 AI가 지금 확장되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자신의 학습을 평가받고 또 맞춤형 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학을 전공해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개발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대학원에 진학한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활동 여정을 보면 석사 입학 후에 저는 교수님과 첫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습 분석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수님의 제안으로 학술지 논문, KCI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에 연구원부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첫 프로젝트 리더로서의 자리로 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학위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가운데 중간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회복한 후에 다행히 학위 논문을 잘 마무리해서 석사 학위 논문을 교수님들의 칭찬과 함께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로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박사 과정에 입학하면서 저는 신대학원 우수 장학생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장학금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교육 효과성 컨설팅 강사로서 이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제 개인이 아닌 이제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연세대 연구원 쪽에서 또 연구원부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이러한 연구원부 일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유경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재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생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면요? 바로 논문 준비와 프로젝트가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준비의 경우에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제 학술대회에 나가고 학술지까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주제 선정은 키워드 중심으로 최근 연구들을 분석해보고 대표 선행 연구를 3개 선정해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참여자들을 파악해본 후에 주제를 선정하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연구 과제는 논문화를 하기 전에 이제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술지를 선정을 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또 심사에 따른 수정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께서 주로 교신 저자로 함께 들어가시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의 피드백 등을 받으면서 논문 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인데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풀타임으로 대학원을 다니시게 된다면 주로 지도 교수님과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저는 이렇게 학습 분석이나 메타버스 공간 개발, 그리고 개인적인 프로젝트, 그 또한 생성형 AI, 챗GPT 관련 학교 특강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떠어떠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교수님께서 어떤 업무들을 해보라고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공부를 해가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프로젝트가 단순히 인건비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공부와 경험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기회가 있다면 꼭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학업이나 업무뿐만이 아니라 행정 업무나 연구윤리 관련 업무들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처음에 앞서 선배들이나 교수님께서 같이 도와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도 함께 진행이 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공부는 결국 마라톤입니다. 대학원 경기를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표가 아닌 목적을 항상 상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창 시절 입시 위주의 공부 방법이 제게 맞지 않아서 다양한 공부 방법을 연구해 보게 되었고,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서 빅데이터, AI 등이 확장되는 세상에서 인터넷만 가능하면 자신의 학습을 평가받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학을 전공해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대학원에서 항상 학술지를 투구하고 프로젝트 업무를 처리하고 하다 보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업무에 휘둘려서 나의 목적이나 목표를 잃어버릴 때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학원에 공부를 했고 앞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상기해 가면서 대학원에 진학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학원을 고민을 한다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일기를 써보는 등의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1년 정도 걸렸었고, 그 안에서 단순히 학업 공부를 미리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대학원에 가는 목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 보실 부분들은 자신의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학원 준비 커뮤니티에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대학원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정보들을 교류하고 또 자신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대학원 준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심 주제의 논문 및 사례 영상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대학원은 학부와 달리 보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학위 논문은 어떤 주제로 잡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쓰고 싶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대학원에 간다라는 부분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자신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데? 라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미리 선행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세부 전공에 대해서 관련 논문들은 어떤 주제들이 있고 또 그 세부 전공을 공부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발전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현장의 흐름들과 최근 연구들의 흐름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에 이런 활동들이 기반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체력 관리는 정말 필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업무든지 체력 관리가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제가 대학원 우수 인재상을 받으러 갔을 때 함께 그 상을 받는 대학원생들과 이야기를 해본 가장 공통점이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모든 학업들을 떠나서도 자신의 공부를 장기화하고 또 우수 대학원생으로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단순히 1년, 2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사 과정까지 한다면 거의 5년, 6년 이상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미리부터 체력 관리를 해가는 활동들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가서 일을 하든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원생들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장학금, 특강과 멘토링, 공모전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왔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을 준비하는 활동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학부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예시들을 보시면서 장학금들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간 장학금들이 각각의 해마다 큰 장학금들은 준비되는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두면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요구 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시기쯤에 봉지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그 블로그 같은 곳에서도 참고할 수 있고 또는 학교 공지사항의 작년도 장학금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비슷한 조건과 비슷한 장학금들이 해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주로 한 달에서 일주일 정도이고 준비해야 될 요구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실수록 더 높은 퀄리티의 장학금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서류 준비입니다. 특히 소득 관련된 장학금들이 신청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학금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들, 증빙 자료들을 미리 폴더별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 또 이전에 신청한 장학금들도 연도별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추후에 떨어졌더라도 그 다음 해에 다시 준비를 하면서 이전에 내가 써놨던 자소서라던가 이제 서류들을 참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장학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자소서 작성일 것 같은데요.
저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춘 맞춤형 자소서를 쓰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키워드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학금에 신청을 하든지 어쨌든 나라는 사람의 경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 경험들에 대해서 먼저 키워드화를 해보았습니다. 프로젝트 업무나 리더 경험 같은 것은 리더십, 경험과 같은 키워드로 볼 수 있고요. 프레지던트 리스트, 총장 추천 학생 명단에 선정된 것은 저희 성취 결과물로 써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주 교육 인턴십에 다녀왔던 것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고, 논문 작성과 같은 것은 노력 성취 결과물로써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먼저 키워드한 후에 필요한 장학금별로 어떤 질문이 올라오고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면서 합격 후기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자세히 자료를 참고한 후에 질문별로 경험 키워드를 분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별로 유기적인 스토리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장학금들에서 3개, 4개 정도의 질문들을 주는데 각각이 동떨어져 있는 질문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유기적인 스토리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저희 삶 자체가 유기적인 스토리성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실제 사례 질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성장 과정, 성격 및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전공 계기 및 학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는 창의력 문제 해결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는 앞으로의 학문적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희 대답을 한번 살펴보면, 저는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노력 경험을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연구하고자 이 전공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공에서 공부하는 연구 프로젝트와 호주 교육 인턴십에서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의 학습 성취를 진행한 것을 연장선으로서 저희 목적을 이러이러하게 이루고자 합니다. 라는 문항별의 응답을 다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스토리성을 갖추어서 서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토리성을 갖추는 것이 저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요구하는 조건에도 맞기 때문에 자신을 더 잘 드러내는 자소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는 수많은 장학금들에 신청을 하고 또 수많은 장학금들을 받아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특강이나 멘토링 같은 경험을 해보면 좋은데요. 이런 경험들이 학부생도 대학원생도 어쨌든 좀 더 적극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제 전문성을 탐색하고자 노력을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논문이나 참여 프로젝트를 살펴보았을 때 저는 주로 사례 분석 연구, 기초 통계 분석 연구, 효과성 연구, 사용성 평가 연구 등을 진행해 왔었고요. 메타버스 공간 개발 및 학습 앱 디자인 등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제가 수행할 수 있기에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 전문가로서 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크몽이나 숨고의 전문가를 등록하기도 하고 제가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는 두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업자 등록이 어렵지 않기에 여러분도 언제든지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문성을 갖추고 초등학교 메타버스 공간 활용 관련해서 교사원 연수의 강사로서도 가기도 하고 성균관대 학생성공 선배 멘토링 또는 성균관대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의 강사로서도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나의 전문성을 갖춰서 보다 활발한 활동 그리고 특강 등으로 이어질 때 또 새로운 저희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기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공모전인데요. 이런 공모전들을 먼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 가능성 높은 활동들을 노리는 게 중요하고 그런 활동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경북대학교의 학교 공지사항이나 사범대학의 GTU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활동들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내에서 경쟁을 하는 부분이기에 보다 경쟁률이 낮고 또 많은 경쟁을 거치지 않더라도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수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더 큰 공모전이나 또 경력들에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SNS도 적극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다양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모전이나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SNS는 단순히 시간 낭비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도전들, 그리고 공모전, 그리고 장학금 등으로 해놓는다면 여러분이 릴스만 보더라도 공모전 활동이 나오고 장학금 활동이 나오게 됩니다. 네. 단 SNS를 활용하실 때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바로 보고 넘기면 어디에서 정보를 찾았었는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장을 해두시고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서 지원 기간은 언제인지 등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SNS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 가능한 활동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고 또 지원 기간이 짧아서 나중에 도전하려고 해도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구광역시의 청년센터나 대구 청년 커뮤니티 포털 점프를 찾아보시면서 또 새로운 활동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북대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까지 이런 청년센터에서 새로운 활동들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또 활동비 같은 경우에서도 청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도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찾아서 저는 학부 때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부 포트폴리오는 경북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사범대 수업을 들으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나 팀플, 발표, 그리고 실습 같은 활동들이 구체적인 나의 경험으로서 서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경북대학교가 지방 거점 대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국립대학이나 또 국공립대학에 대한 교류 학생을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여건이 맞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갈 수 있는 교류 학생도 추천을 드립니다. 방학 때도 가볼 수 있고요. 완전히 한 학기를 교류 학생도 가볼 수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공부를 하는 것 또한 자신에게 많은 리프레시의 과정을 주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 저는 학습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교수학습센터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학습법 교육 프로그램 특강 및 워크숍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학습 스터디 지원,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 또 학습 유형 검사, K무크 모니터링 장학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습 스터디나 학습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수 학생들에게 활동비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의 교류학생을 가서도 교수학습센터에서 그룹학습 코칭 등의 활동을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는 글로벌 교원 양성 거점대학 지원 사업단 GTU라는 사업단이 있는데요. 이 GTU 사업단은 전국에 4개의 학교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함께 지원해서 많은 지원들, 퀄리티 높은 활동들을 제공하면서도 여러분께서 정말 경북대를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다문화 교육 탐방을 가보기도 하고 다문화 교육 프로젝트 발표대회에 나가서 이제 금상을 수상해서 전국 대회에 나가기도 하였고요.
글로벌 다문화 역량 5분 말하기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였고, 남호주 해외 교육 연수 선발에 선발이 되어서 한 달 동안 호주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많은 지원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 학과에서도 학과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 활동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나의 많은 역량들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그 역량들이 내가 시간을 쪼개서 많은 활동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주어져 있는 활동들 안에서도 나의 역량들, 자소서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육학과에서 학술제 해마다 참여하고 또 교육학과에 있는 교육 토론 동아리에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그 외에는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해볼 수 있고 저는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해왔던 경험들은 대학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활동들에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습관이 되었었는데요. 저희 대학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지금 2년 동안의 석사과정 그리고 첫 학기 박사과정을 진행했을 뿐이지만 논문 KCI 논문도 게재를 하고 또 다양한 학술대회 발표도 하였으며 경력들과 참여 프로젝트들도 다양하게 쌓아왔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수상들도 하였고 장학금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누가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활동들이 어떤 활동들이 있고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꼭 증빙 자료를 같이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원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했다라는 실질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증빙 자료가 없다면 내 활동이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원본과 스캔본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쌓은 결과 저는 이제 수많은 논문들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또 학술대회 발표를 하였으며 또 총장 추천 학생 명단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사업자 등록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움을 또한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 역량들을 발휘하였고 교사 연수도 진행하였고 초등학교 메타버스 공간 개발을 하기도 하였으며 학생 멘토링이나 성공 스토리 특강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향후 계획은 앞으로 여전히 무엇을 공부하고 싶냐를 체크해 봤을 때 먼저 데이터 분석 코딩 능력을 앞으로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생성형 AI, 가상현실 제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학습 분석 연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결국 제 연구 목표는 소득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입시 공부만이 아닌 평생의 공부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 실시간 피드백을 언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신에게 맞는 학습으로 보다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 연구 모토는 배움은 웃는 것, 모두가 웃으면서 학습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지원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진로 방향은 대학 교수나 교육평가원, 교육개발원, 교수학습센터 등의 연구소 연구원 또는 에듀테크 기업에서 입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대학원을 생각하시고 준비해 가실 때 자신의 연구 목적과 연구 목표, 그리고 어떤 진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진로 특강을 마치며 이 강의가 여러분의 진로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되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